안녕하세요. 전생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그 군무원 9급이죠. 컴퓨터 일반 7월 5일날 시행했던 거 한번 해설 강의 해볼 거고요. 이번 군무원 시험이 이제 이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일반이 정보보험보다 조금 낮긴 했었는데 컴퓨터 일반에서도 이제 한 번도 이제 그 국어 컴퓨터 일반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온 문제가 5문제 가량 더 나왔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더 심했죠. 정보보호는 진짜 어려운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해 시험 봤던 게 이제 군무원도 있고 뭐 다른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난이도가 좀 낮았는데, 보통 이제 법원직이 이제 6월 21일 날 시험을 봤었어요. 지방직 똑같은 날 봤는데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법원직에 나왔던 문제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를 잘 만들어낸 것이고, 군무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땐 변별력은 굉장히 없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정보보호론 같은 경우는 10문제 이상 가까운 문제들이 뭐 새로 나왔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문제들을 많이 넣어서, 또 그 외 문제들에서 또 이제 뭐 문제수가 25개니까 사실 뭐 쉬운 문제나 이제 중수준의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말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또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어떻게 본다면은 변별력은 굉장히 있지 않은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는 앞으로 시험으로 이제 등장하면 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월 5일날 이제 뭐 군무원 시험도 보고 이제 계리직 시험도 봤거든요. 근데 계리직 시험이 원래부터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내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계리직 문제도 봤더니 이제 뭐 2019년 이후에 제일 어렵게 나온 식으로 문제 나왔었는데 군무원은 그것보다 한술 더 뜬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새로 출제되는 부분 아니면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은 전체 문제 한두 개를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꾸려서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험 보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온 문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컴퓨터 일반에서 뭐 스플레이 트리라든지 레드 블랙 트리가 나왔어요. 레드 블랙 트리는 사실 7급 자료구조론에서도 몇 번 안 나오는 애예요, 사실은. 9급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걸 이제 출제를 했는데, 레드 블랙 트리의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어도 뭐 쉽게 풀 수 있게끔 되긴 했지만, 레드 블랙 트리를 9급에서 사실 잘 보질 않죠, 거의. 그래서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에서 이제 탐색 구조를 만들 때 AVL 트리나 뭐 비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지만, 주로 이제 그 AVL 트리나 이제 2, 3 트리 한마디로 비트리 쪽을 보기 때문에, 특히 AVL 트리가 이제 9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 범위를 좀 많이 이제 벗어나게끔 낸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레드 블랙 트리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7급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9급에서 많이 나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문제 나온 것 정도로만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고 막 새로 나온 문제들 대부분들은 아주 깊게 파서 공부하기보다는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 정도로만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제 문제 볼게요. 1번부터 25번까지 있고요. 1번에 이제 이건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유니코드가 16비트인데 8비트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된 것이고, 독립적인 문자 코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지역마다 다르게 관리한다, 이거 잘못된 거고, 미국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잘못된 내용을 쓴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 4번에다가 이제 뭐 아스키 코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16비트 이상을 사용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를 통합적으로, 그죠?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유리한 통합 문제 체계이다. 이게 이제 맞는 문장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그 1번도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나왔던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나 BCD 코드 같은 문제, 그 근래 나왔던 문제보다 난이도는 좀 높았지만, 그래도 이제 유니코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문자 데이터 표현에서 BCD나 ASCII나 FCD, 뭐 유니코드 같은 것들은
같이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게 뭐 26년도 시험이라든지 27년도 시험 이런 데서 이제 매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죠. 왜 오랜만에 좀 많이 그 근래 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또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기출로 나왔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봐놓으시고요. 1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 2번은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이제 뭐 기존에 나왔던 레인지 이건 뭐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문제 자체는 아주 어렵게 나온 건 아니고 다만 여기 if문이 있어서 이 if문이 만약 만족하게 된다면은 브레이크문에서 포문을 탈출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다시 반복문이 또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어차피 이제 1부터 20 전까지 30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4, 7,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쭉 수행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저게 다 수행될지는 어차피 이 조건을 봐야지 또 볼 수 있는 거죠. 수행 다 안 될 수도 있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면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그냥 프린트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A, B, C가 있죠. A, B, C가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A, B, C에 0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포문이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A가 제일 처음에 1이 될 것이고 이것도 이제 B에다가 A를 더해서 B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C에다가 B를 더해서 C에다 집어넣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른 문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써놓고 보는 게 좋겠죠. A라고 쓰고 C에다가 C 플러스 B 이렇게. 그래서 이제 A랑 B를 더해서 B에 넣으니까 얘도 1이 될 거고 B랑 C를 더해서 C에 넣으니까 얘도 1이 되겠죠. 처음에는 이 상태가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B를 비교했더니 B는 현재 1이기 때문에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와서 이제 A는 3이 증가해서 4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4가 된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A랑 B를 더해서 하나가 이제 5로 이제 증가가 될 것이고 B가 그다음에 B랑 C를 더해서 C에 넣어주니까 이건 이제 6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조건 또 비교하니까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또 올라가서 이번에는 A가 7이 된다. 그래서 7이 돼서 마찬가지로 7이랑 B, A랑 B 더해서 B 넣으니까 얘가 이제 12가 되는 거고. 근데 C랑 B를 더해서 C에 넣어주니까 얘가 이제 18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고 마찬가지 지금 얘가 10이기 때문에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 올라가고 이제 10까지 가겠네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더해서 B에 넣어주니까 더하면은 2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에다가 C를 더해서 C에 넣으니까 얘가 이제 40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B를 조건에 비교했더니 얘가 현재 20이기 때문에 조건 만족이 됐죠. 여기서 만족되니까 브레이크문으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 리졸트는 그냥 출력이 되고 뒤에는 C가 출력됐거든요. C가 지금 현재 40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제 밑에 이제 해설도 쭉 달아놨어요. 변화되는 것을. 그래서 한번 쭉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써보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게 좋으니까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도 이제 뭐 정답을 찾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다른 지문들은 꽤 어려운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약계체라는 게 이제 뭐 9급 커멜반에서 DB로 사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뭐 쉽지는 않은 표현인데요. 한 가지 정도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보긴 했지만 아주 중요하게 보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약한 개체는 무조건 이 십조율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이제 전체 참여가 돼요. 사실은 부분 참여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틀리게 쓴 것이고 근데 이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가 되어 있어요? 속성이 순서 없다, 순서 의미 없다.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릴레이션 특성을 보게 되면 밑에 써놨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봤잖아요.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튜플 상이하고 속성 순서 의미 없고 순서 의미 없고 속성 순서 무순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속성은 다 원작 값을 갖는다.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냈기 때문에 요 지문을 찾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쉽진 않았죠. 관계는 자기 자신의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속성 우리가 이제 설명 속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ERD 볼 때 이 관계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속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걸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4번의 개체 속성 관계성으로 기술하는 ER 모델이기 때문에 논리적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뭐예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관계, 계층,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죠. 그래서 3번 정답은 2번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은 굉장히 쉽게 나왔죠. 4번은 딱 보자마자 답을 쓸 수 있게.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프로토콜이나 구조가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돼요? 라우터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구조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묶는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다른 네트워크 환경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토콜 쓰는 네트워크 연결할 때 쓰는 도구가 게이트웨이가 되기 때문에 뭐 기출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형태의 문제예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4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게이트웨이나 리피터, 뭐 브릿지, 라우터에 대한 설명 한번 쭉 써놨으니까요.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놓으시면 앞으로 시험 볼 때 이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도 이제 뭐 많이 나온 거죠. 이건 직접적으로 뭐 컴퓨터 1번에서 뭐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를 정답으로 해서 한 2-3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뭐 예전 시험까지 하면 더 많이 났어. 근래 들어서도.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요. 운영체제 뭐 부트할 때 쓰는 거, 부트로더 이제 뭐 장치 드라이버 말고도 뭐 DBMS 뭐 컴파일러 많잖아. 이런 것들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된다.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문제가 된다 라고 보이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가 6번에 이제 스택의 응용 분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작업 대기열 같은 건 이제 P4 같은 거에서 주로 쓰는 건데, 이건 Q로 쓰는 것이고, 보통 이제 재기함 소출이라든지 언두 취소할 때 어떤 내용 취소하면은 여기 쭉 쌓아놨다가 위에 있는 것부터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한글 문서 만들 때도 이제 뭐 컨트롤 Z 같은 거 누를 때 바로 직전 게 계속 취소가 되는 거니까 보통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택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죠. 근데 뭐 후위 표기식 계산 이런 것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런 거 많이 나왔죠. GPU선, WU선 갖다가 서로 이제 스택이냐 뭐 Q냐 반대로 써놓고, 그래서 GPU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예 제가 시험 시간에도 이제 깁스라고 외우는 게 좋다. GPU선이 스택이다. 이것만 알아도 실제 이제 그 그래프에서 GPU선이나 WU선 탐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7번의 운영체제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CPU, 메모리 각각의 어떤 장치들 같은 거 자원 다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배분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용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해 줄 것이고, 근데 이제 3번은 뭐예요?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시스템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언어 번역기죠. 그래서 언어 번역기에 이제 뭐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보통 우리가 이제 컴파일러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언어 번역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운영체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를 감지하고 처리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한다 같은 건 다 이제 운영체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죠? 역할에 대해서 7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도 이제 운영체 역할이 쭉 있으니까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은 이제 수강이란 릴레이션을 두 개로 분해한 거죠. 수강 A, 수강 B로. 릴레이션 수강 A, 수강 B가 다시 자연 조인 되었을 때, 요걸 다시 이제 조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선 꽤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교화를 했다가 다시 비정교화할 때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관계에서는 원래 없던 튜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만약 조인이 된다면 2011이 있고, 그러니까 2021, 2021, 2021 이렇게 있는데, 여기 2021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어떤 릴레이션에서 2021, 2022가 둘 다 들어있고, 어차피 조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학번이 되겠죠. 학번이 같은 걸로. 왜냐하면 강업번의 학점 같은 경우는 이게 공통 분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1을 만약에 그 조인을 하면 2021에 IT31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먼저? B 플러스가 학점이 들어가고, A0도 있으니까 이게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021에 이제 IT32도 B 플러스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 조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2021 IT31 B 플러스는 있어요, 지금. 근데 2021 IT31 A0는 없거든요, 지금. 요거하고. 근데 2021 IT32 플러스도, B 플러스도 없어요, 지금 이게. 3일 때. 3일 때 A0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건 있는 거고. 2021 IT31 32 A0는 있으니까. 그럼 21만 보더라도, 2021만 보더라도 요게 원래는 없던 튜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걸 분해했다가 다시 두 개를 이제 조인하게 되는 원래 모양이 돼야 되는데, 요게 다시 만들어서 이제 이거죠. 가짜 튜플. 원래 없던 튜플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2021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2022도 지금 구조를 봤을 때 똑같이 두 개가 가짜 튜플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짜 튜플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조인을 정상적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유추할 수는 있겠죠, 문제로. 그래서 가짜 튜플이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썼던 내용이 요거예요. 원본에 없는 거 두 개 생기고, 2022도 이렇게 두 개가 또 생기겠죠, 원본에 없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짜 튜플이 발생되면은 원래 있던 게 아닌 게 또 분해했다 조인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가짜 튜플이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시험에서는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놓으셔야 되고, 8번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9번에) 이제 교착 상태 발생 4가지. 그래서 2번이죠.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상호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7월 원래 봤던 그 군무원 시험도 그렇지만 그 계리직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둘 다 어차피 해설 강의 다 하는데 봤더니 아주 특이하게 이제 그 계리직은 컴퓨터 일반 문제가 13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7문제는 또 이제 그 영어 문제인데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서 이제 예방에 대한 교착 상태 나왔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유지보수 문제가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 유지보수 문제가 잘 나오지 않는데 7급에서도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오랜만에 하씩 나오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군무원 시험에서도 뒤에 이제 나오는데 완전 유지보수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고, 계리직 그 13문제 안에서도 또 완전 유지보수가 나왔어요.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컴1번에서 유지보수 문제 보는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뭐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뭐 그냥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할 때는 혹시나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문제를 출제하시거나 선제하신 분이 좀 같지 않나. 또 생뚱맞은 문제도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컴1번보다 정보본에 더 많이 들어갔지만 여기도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험이 둘 다 별로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9번 정답은 이제 2번. 여기까지 같았는데 10번에서 이제 갑자기 어려워졌죠, 이게. 그래서 뭐 화자 종속, 화자라는 건 뭐가 돼요? 말 그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음성 인식 기술이니까 화자. 화자 종속이냐 화자 독립이냐 이 말인데, 화자 종속은 말 그대로 뭐가 돼요? 한 사용자에 종속되는 거. 그래서
높은 인식 정확도가 있지만 그 한 사람에 대한 높은 인식 정확도는 있지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음성은 잘 인식하지 못하겠죠. 이게 이제 화자 종속이 되고 어떤 한 사람, 말하는 사람 한 명에 종속돼서 하는 거고 화자 독립은 그게 아니죠. 누가 말하든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연하고 보편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화자 독립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사용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화자 종속이 하나의 사용자니까 바로 틀린 거를 볼 수 있고 2번도 이제 화자 종속인데 반대로 나온 거죠. 다양한 사용자가 아니죠. 화자 이제 독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의 최신 음성 인식 기술은 대부분 화자 종속 방식만을 종속 방식만을 채택하지 않겠죠. 이것만 채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사용자별로 어쩌도 돼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걸 학습하기 위해서 화자 독립을 많이 쓰겠죠. 이거 잘못된 거고. 4번은 이제 뭐 화자 독립 시스템은 다수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훈련된 일반화된 모델을 사용하고 화자 종속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있어서 잘 읽어봤다면은 요 안에서도 문제를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시간이 또 허락되지도 않고 실제 시험은 또 시험장에서는 지금 연습하듯이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10번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요 밑에 이제 그거 그 4번에 대한 게 있죠. 뭐 최근 음성 인식 기술은 대부분 화자 독립 방식을 채택을 하겠죠, 당연히. 한 사람 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모델은 다양한 사람의 음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되게끔 당연히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문제예요, 이것도. 뭐 따로 뭐 문제가 나왔거나 그랬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나온 문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정답은 4번이 되죠. 4번. 방화벽은 이제 뭐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정보보론과 컴퓨터 일반 사이에 교차되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정보보론도 25문제를 내는 시험에서 굳이 이제 방화벽 이쪽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정보보론에 넣어도 되는데 정보보론에 엉뚱한 문제 많이 넣고 이걸 컴퓨터 일반으로 뺀 것도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가장 적절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방화벽은 침입 차단 시스템에 온 거를 필터링하는 거지 지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자 위한 공격을 차단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내부자가 하는 건 왜냐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필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3번은 맞죠. 어차피 이 로그자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감사 기능 수행해서 뭔가를 차단하거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악성 코드 탐지 못하죠. 악성 코드 탐지하는 거 보통 이제 백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교차 출제가 되면은 난이도를 뚝 떨어뜨려서 출제를 하는데 물론 이 문제가 아주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쉽진 않아 이 문제가. 그래서 정보보론에 나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설명을 쭉 써놨으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훨씬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간단히 나온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답 찾는 건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왜 어차피 분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중복 투명성이 있으니까 신뢰성, 가용성 우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면은 이런 거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거. 뭐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제 그 2단계 로킹을 자세히 보지 이게 2단계 완료 규약인데 요걸 자세히 보진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제 넣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설계가 간단하지도 않고 편의성 우수하지도 않죠. 복잡해요. 사용자는 자료가 어느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죠. 이게 이제 위치 투명성.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곳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그걸 한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쓰는 건데, 이걸 마치 이제 알아야지만 쓸 수 있게끔 한다면은, 위치를 알아 쓴다면은 분산 데이터베이스 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은. 그다음에 중복 데이터의 일치성 보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보통 2단계 완료 규약. 여러 지역에 같은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B로 고치는데 B로 여기까지 고치고 안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깨지고 무결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2단계 완료 규약을 통해서 한쪽에 조정자를 두고, 트랜지션 조정자, 컨트롤러를 두고 이걸 바꾸기 전에 물어봐요. 이거 바꿀 거냐 물어봐서 둘 다 OK가 들어가면은 이때 이제 B로 한꺼번에 고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일관성이 유지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2단계 완료 규약 같은 건데, 4번 지문은 이런 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12번 정답은 2번. 정답을 딱 요것만 보고 찾기에는, 딱 1번 보고 2번 보고 찾기에는 쉬운데 요거까지 읽으면은 더 많이 헷갈리고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12번 정답은 이제 2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스플라이 트리를 넣었어요. 스플라이 트리는 사실 이제 뭐 자료구조론 7급에서도 거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이제 컴퓨터 일반에 넣었죠. 오히려 AVL 트리를 넣었다면은 이제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서 특정 노드 10을 루트로 끌어올리는 회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제 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지그재그잖아요. 지그재그. 그리고 이제 만약에 AVL 트리로 본다면은 왼쪽 오른쪽이니까 LR 회전이 되겠죠. 요거 지금 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회전은 스플라이 트리에서 이제 지그재그 회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로 올라갔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방식은 유사해요. 방식은 AVL 트리랑 거의 유사하다. 근데 3번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냐면은 목적이 같다 그랬거든요. 목적이. 방식이 비슷한 거지, 이렇게 회전되는 것처럼 방식이 비슷한 거지, 이 목적은 AVL 트리와 이제 스플라이 트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걸 낸 것이고, 근데 이 방식은 트리의 균형 유지보다 이제 나왔잖아요. 최근 접근된 노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AVL 트리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는 균형. 왜 균형이냐면은 이진 탐색 트리가, 여러분들 이진 탐색 트리가 균형이 맞을 때는 비고의 로그 n이 되잖아요. 탐색 속도가 반씩 뚝뚝 잘려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불균형이 된다면은 비고 n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이 딱딱 맞춰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보단 얘네가 작을 거고 얘보단 얘가 클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검색해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찾을 값이 얘보다 작다면 이쪽에 아무리 그 노드가 많아도 그냥 다 버리면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그 n이 나오는데, 불균형은 이제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하더라도 사양 트리가 될 수 있어요. 편향 트리. 한쪽으로 계속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속 찾아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n개 있으면 n개 다 찾아야 되니까 비고 n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를 우리가 만들 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를 균형에 맞게 만든 게 이제 뭐가 돼? 탐색 구조가 되는 거고. 그 탐색 구조에 해당되는 게 AVL 트리라든지 B트리, 2, 3트리죠. 이게 B트리, 그 다음에 레드 블랙 트리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어차피 어떤 방법이든 간에 회전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목적이 다른데 엄청 어려운 문제죠. 이건 스플라이 트리도 알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VL 트리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이 지문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최근 뭐 자료 구조에 나와도 굉장히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죠. 그래서 13번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설명은 이제 제가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쭉 뭐 지그재그 회전도 이제 써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는 비슷하지만 목적이 이제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스플라이 트리는 자주 접근하는 노드를 루트로 끌어올려서 접근 시간 최적화하는 게 되고, 에이벨 트리는 이제 트리 균형 유지하는 거죠. 어차피 에이벨 트리, B 트리, 레드 블랙 트리 있으면은 B 트리가 이제 밸런스 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벨 트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게 나오면 좋은데 그 근처에 있는 것들 스플라이 트리를 낸다든지 또 밑에서는 또 레드 블랙 트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한다면 뭐 이제 자료 구조 쪽 문제인데 둘 다 상당히 좀 난이도를 높여서 내려고 일부러 낸 문제다.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한테 어려운 문제면은 다른 사람도 어려운 문제다. 시험 보고 나면 그런 말 할 수 있고, 시험 안 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문제고,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합격생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제 의견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해서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를. 그래서 막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제 정보보호가 더 심한데, 컴퓨터 일반보다 군무원 시험에 문제 어떻게 나오면 여기 쫙 나온 거, 문제가 이렇게 몇 개가 여기 쫙 나오다가 나머지 문제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 그럼 이 시험은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공부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도 맞추는 거고, 진짜 시험 없어 공부하는, 그냥 놀고 공부 별로 안 했어, 이번에 시험 볼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한두 달 정도 공부한 사람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 다 맞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도 찍고 이 사람도 찍고 이 사람도 찍는 거잖아요. 변별력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올해 이제 4월 5일 날 국가직 받고 6월 21일 날 지방직 받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그나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쉬웠어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지방직 작년이 더 어렵게 나왔거든요. 2025년보다 24년이. 근데 6월 10일 날 뭐 봤냐? 또 법원직 봤단 말이에요. 법원직 문제 봐보세요. 법원직 문제 되게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는데, 지문도 길고만 냈는데, 범위를 벗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인데 그걸 어렵게 낸 거예요, 내용을. 되게 잘 만든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웠지만 잘 만들었다. 근데 군무원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어려운 게 잘 만든 문제를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못 만든 문제를 어렵게 문제를 낸 거죠, 사실. 변별력 하나도 없게. 이건 변별력이 있죠. 공부하는 사람도 맞추게끔 낸 건데, 사실. 여기서 문제를 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 내고, 여기서 문제 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간도 있고. 그럼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 요 정도 맞추고, 안 한 사람 못 맞추는 거고, 한 사람 여기 맞추고, 이렇게 되면 변별력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7월 5일 날 이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지금 보이는 군무원이랑 계리직 봤단 말이에요, 계리직 시험. 둘 다 문제가 그래요, 둘 다, 시험이. 이 둘 다 문제가 요런 형태였어요, 요런 형태. 굉장히 안 좋은 형태였죠, 사실은. 근데 제가 계리직 문제도 봤지만, 군무원 문제 정보보호로는 진짜 심했어요, 이건. 이렇게 문제 내는 건 진짜 이거는 뭐, 예전에 계리직이 그렇게 문제 냈다가, 2019년에 그렇게 문제 냈다가, 그 국민청원까지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군무원 시험 정보보호는 국민청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수험생들을 좀 기만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는 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사실은. 그죠? 분명히 개선이 좀 돼야 될 것인데, 이래 놓고 이제, 그래도 합격생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찍기 시험이죠, 찍기 시험. 그냥 잘 찍는 사람 합격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거는 분명히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원래 군무원 시험이 이제 지방직 국가직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요. 국가직 지방직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물론 그랬지만, 근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라고 누군가가 주문을 했겠죠, 출제 기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 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왜냐면 AVL 트리만 갖다가도 문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이진 탐색 트리 낼 수 있고, 배열 낼 수 있고, 내게 얼마 많아요. 스택, 뭐, 그래프 내게 엄청 많은데, 이렇게 좀 범위를 확 벗어나게끔 문제를 내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나마 커멜반은 좀 적었다 그래도 그게. 그죠? 정보본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본이 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4번도 인터럽트 문제 뭐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발생 순서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되는 거고. 일반적 하드웨어 인터럽트, 하드웨어가 훨씬 높죠.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높죠. 잘못됐고. 소프트웨어가 높은 게 아니라. 내부 인터럽트가 보통 소프트웨어적 인터럽트가 되는 거고. 외부 인터럽트가 보통 하드웨어적 인터럽트가 되니까. 그죠? 당연히 외부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높겠죠. 데이지 체인은 이제 그 직렬 방식을 쓰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처리죠.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는 뭐 있어요? 폴링이죠. 폴링 기법. 그래서 14번은 사실 뭐 인터럽트 요즘 근래에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간 따라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따라해서 조금 변경해서 넣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인터럽트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저기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네, 15번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냥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x 묶고 x 난 묶어가지고 바로 처리하면 1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막 빨리 풀라고만 안 하면은 충분히 뭐 쉽게 그냥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16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FC 그 지문은 길게 나왔는데 문제 자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25문제면은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10문제에서 15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수준이나 상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성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커멜반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정보보로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FC, FS인데 가까운 요청 처리한다는 건 SSTF가 될 것이고 SSTF인데 헤드를 일정 방향으로 왕복시키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요청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으니 이거는 스캔이죠. 스캔이나 이제 C스캔 이런 부분들. 근데 3번에 C스캔인데 응답 시간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요청의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헤드가 도착한 순서에 되니까 이건 FC, FS죠. 그러니까 앞에는 설명이 이상한데 뒤는 또 이제 그죠? 그걸 갖다 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이제 얘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설명을 쭉 달았는데 뭐 이거는 잘 읽어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풀 문제는 아니죠. 근데 푸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뭐 스플레이트를 이런 걸 또 만나가지고 좀 멘탈이 좀 약간 흔들렸다면은 일단 지문이 길면은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답률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근데 그럴수록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지방직 해설을 할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시험에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험은 또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서 이게 실수가 아니라 아는 걸 하나라도 더 잘 맞춰야 되는 시험이 된 거죠. 모르는 거 어차피 뭐 다 틀릴 수 있고 뭐 찍기가 되겠지만 그나마 아는 것들은 잘 맞춰놔야 되는 문제니까 잘 읽고 너무 막 좀 아는 내용이다라고 싶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만났을 때 너무 빨리빨리 풀려고 하면 되고 제대로 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설명 이제 쭉 써놨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형과 그 설명이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같은 날 봤던 7월을 날 봤던 그 게릭 시험에서도 이 퍼펙티브 메인터넌스죠. 완전한 유지보수가 정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유지보수가 7급에서도 뭐 한 5년이나 7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요. 커멜반에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주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유지보수가 한번 나올 때는 됐다라는 얘기를 한 2, 3년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같은 날 시험에서 게리직에서 한 문제. 그것도 뭐 다른 유지보수가 나왔으면 말도 안 해. 똑같이 이제 퍼펙티브 메인터넌스가 게릭도 하나 나왔고. 그다음 여기 이제 군무원 시험에도 나왔고. 그게 좀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완전 유지 보수, 뭐 기존 기능 개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유지 보수를 다른 말로 인핸스먼트라고 많이 하죠. 개선, 기능 개선 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은 수정형인데 수정형은 이제 오류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오류. 그냥 나온 설명은 완전형에 더 가깝고, 3번이랑 4번은 서로 설명이 좀 바뀐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게 이제 어댑티브 적응형이 되고, 향후 기능 확장 가능성 고려해서 나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고치는 거. 그런 게 이제 예방형이 좀 될 수 있는데, 서로 좀 바꿔놓은 것 같다. 그래서 17번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유지보수는 이제 2025년에 이제 계리직이랑 군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거는 언제 나온 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올 건 아니죠, 이게. 많이 나올 건 아닌데, 그래도 문제로 나왔던 거, 일단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일단 확인을 해놔야 되니까, 그거까지 좀 여기 봐놓으셔야 되고, 17번 정답은 1번 대차 1번. 18번도 OSI 7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여기 이제 인코딩이나 데이터 암호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표현계층이죠. 표현계층 위쪽, 표현계층이나 응용계층 쪽에서 할 것이고, 보통 우리 문제로는 표현계층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사용자 장비와 네트워크 동단 장비 간의 물리적 인터페이스 규정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물리계층이죠. 데이터 링크계층이 물리계층이 되고. 근데 전송계층에서는 보통 프레임이라고 안 하죠. 세그먼트라고 하죠. 세그먼트가 될 것이고, 세션 계층은 통신 시스템 간에 세션 설정하고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호대화 설정했다가 이제 유지하고 동기화시키는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찌 세션이죠. 그래서 4번만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씩 다 틀리게 써놨다. 그래서 문제가 앞부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걸로 해서 정답 찾기가 오히려 더 수월한데, 이게 적절한 걸 찾는다 그러면 이게 적절한 걸 찾는 게 더 어렵거든 사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하나 딱 찾는 것보다 옳은 거 하나 찾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나머지 다 틀린 걸 다 지워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이제 뒷줄을 가면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려고 문제를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다음에 19번도 요건 이제 근래 또 그 정보보호론 쪽에 나왔던 25년 그 지방직에 나왔었죠. 이거 지방직. 그래서 1번은 가명 처리는 이제 뭐 정보를 공백이나 노이즈 등에 변환해서 개인 식별을 방지한다 되는데, 이건 사실은 노이즈를 추가한다든지 뭐 데이터 마스킹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죠, 사실이죠. 1번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이제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가명 처리보다는 데이터 마스킹이라든지 뭐 노이즈 추가 이런 것들 될 수 있고요. 적절한 건 이거 2번이죠. 딱 범주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일정 범위로 구간화해서 숨기는 방식으로 뭐 나이, 거주 지역 등이 이제 쓸 수 있는 거 이게 되는 것이고. 근데 3번에 이제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별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변환하는 거죠. 마스킹. 치환시키는 거죠. 치환. 그죠? 치환하는 거.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고. 4번에 데이터 값 삭제는 일부 혹은 전체 정보를 집계한다. 집계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값 삭제가 아니라 뭐 총계 처리 같은 거죠. 총계 처리. 그래서 요건 제가 이제 25년도 지방지 문제를 풀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에 이 표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뭐 데이터 마스킹부터 뭐 범주와 뭐 데이터 삭제 뭐 가명처리 이런 내용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보부에서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커멜반에 나온 형태죠. 지금 형태가 된다.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것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컴퓨터 일반보다는 정보보호론 쪽에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규칙을 좀 어긋나게 된 거니까. 왜냐하면은 교차 출제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문제가 거의 99% 문제가 난이도를 굉장히 쉽게 냈었단 말이죠. 이것도 만약에 정보보호론에 나왔다면은 이 정도 내는 거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정보보호론에 있는 문제가 지금 컴퓨터 일반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교차 출제가 된 거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룰이라면은 난이도를 훨씬 낮춰서 내는 게 사실은 좋은데 뭐 그게 뭐 딱 정해진 룰은 아니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제가 그 정보본에서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 내용들을 밑에 쭉 다시 써놨어요. 그래서 뭐 범주화라든지 뭐 가명 처리라든지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 값 삭제 뭐 쭉 써놔서 이제 필요한 거는 예제도 조금씩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컴퓨터 일반 대비라기보다는 정보보호론 대비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번은 애자일. 애자일은 뭐 많이 나오니까요. 1번은 점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점진적 모델이나 이제 뭐 나선형 모델도 쓸 수 있죠. 1번은 쓸 수 있고. 애자일이 아니라. 2번은 이제 뭐 현업과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계획, 위험 분석, 엔지니어링 평가거든요, 이게. 위험 분석 들어가는 건 사실 뭐예요, 이게? 설명은 조금 다른 모양처럼 써놨지만 위험 분석 들어가서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죠, 여러분들. 나선형 모델. 계획 분석, 구현 평가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계획 분석, 계획 위험 분석, 개발 평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엔지니어 개발이고 이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나선형 모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며 계속 견본 만드는 거죠. 적시에 필요한 요구를 더하고 수정해서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듬어서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게 이제 애자일 모델의 특징이 되니까 3번은 정답이 되고 4번은 이제 계획과 문서를 강조한다. 계획과 문서를 강조하지 않는 게 애자일이잖아요. 그래서 계획과 문서가 강조하는 건 뭐가 돼요? 폭포수 모델이 되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죠? 애자일 모델 특징이니까. 요거는 뭐 문제도 아주 쉽게 내지 않으면서 꽤 잘 낸 문제인 것 같아요. 21번은 이제 C 언어인데 근래 나오는 C 언어 문제치고는 굉장히 난이도를 낮춰서 낸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PTR이 있고 X가 있는데 X에 9를 넣어놨고 X의 주소를 이게 뭐 100번지고 이게 200번지다 그러면 200번지를 넣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다. 얘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별표 PTR에다가 플러스 이꼴이죠. 이꼴 별표 PTR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PTR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거기다 다시 넣어주는 거죠.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 9에다가 1을 더해서 여기다 다시 넣으니까 얘가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별표 PTR을 가리키는 곳의 값 10, X도 10, 그래서 10, 10이 나오는. 코드가 아주 짧긴 한데 앞에 이제 문제들 때문에 좀 멘탈 흔들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조차도 약간은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고치는 거를. 근데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22번이 또 레더 블랙 트리가 나왔어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이게 레드 블랙 트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를 구급해서 제목 보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저게 제목 보는 것도.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어디 속해 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 그 탐색 구조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셋 중에 하나다 이런 걸로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을 따로 보진 않을 텐데 뭐 동일한 키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삽입 삭제가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레드 블랙 트리는 이진 탐색 트리거든요. 이진 탐색 트리가 여러 경로로 삽입될 수는 없죠. 왜냐면 뭔가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값이 쭉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10, 뭐 25고 뭐 35고 뭐 쭉 내려가고 여기는 뭐 20인데 여기가
7이고 여기가 23이고 이렇게 쭉 가요.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21을 삽입한다. 그럼 먼저 하는 건 뭐냐면은 21을 먼저 검색한단 말이에요. 검색 후에 삽입을 하는 거. 검색 후에. 어떻게 검색해요? 1로부터 먼저 보겠죠. 딱 봤더니 21이 얘보다 작아요. 그럼 이쪽 버리고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봤더니 21이 얘보다 커요. 1로 내려가겠죠. 얘랑 비교했더니 21이 얘보다 작아요. 같더니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실패 노드 있는 거죠. 이 실패 노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제가 외부 노드라고 했죠. 그럼 이때 뭐예요? 그러면은 이 이진 탐색 트리에는 지금 21이 없으니 21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 경로 말고 다른 경로가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계속 비교하면서 내려오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레드 블랙 트리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이진 탐색 트리에서 균형을 맞게끔 만든 방법들을 넣은 트리, 탐색 구조 세 가지가 AVL, B트리, 레드 블랙 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삽입할 수는 없겠죠. 데이터를. 반드시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왜냐 어차피 얘도 뭐예요? 이진 탐색 트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일한 키는 트리 내에서 중복 없이 여러 경로 안 되죠. 하나의 경로 위에 삽입 삭제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쓴 거죠.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레드 블랙 트리 어떻게 보면 문제 풀고 나면은 레드 블랙 트리랑 이진 탐색 트리의 어떤 그 상관관계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어서 문제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문 있잖아요. 또 이게 다른 지문이 그죠?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해내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사실. 그죠? 어려웠던 문제고요. 레드 블랙 트리가 이제 뭐 규칙은 여기 있는데 제가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그 수업 시간 중에 사실 그릴 생각은 제가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동년 모의사나 그때쯤 가서 시험 바로 직전에 7급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긴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따로 이거 볼 생각은 없어요, 저는. 레드랑 블랙, 빨간 거랑 검은색 이 노드들로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는 트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삽입 삭제 시 이제 색상 조건만으로 회전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레드 블랙을 만든 거고. 근데 얘 이제 그 이진 탐색 트리에 이제 그 탐색기는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레드 블랙 트리는 2, 3, 4 트리가 사실 B트리거든요, 이게. B트리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이진 탐색 트리도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진짜 오랜만에 나오더라도 그 7급 자료구조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커밀반에서 나온 적은 없고, 레드 블랙 트리도 커밀반에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문제인데,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 문제를 해석해보면 또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실제 이제 처음 나왔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2번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고, 틀리라고 이제 낸 문제인데 그거 치고는 또 문제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또 나머지 지문은 어려웠지만 요거는 또 요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또 유출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는데 시험장에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23번은 뭐 간단히 볼 수 있고요. TCP, IP 전송 계층이니까 전송 계층에 뭐 있어요? TCP나 UDP 있죠. 그래서 지금 UDP가 있으니까 바로 UDP를 고를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없으면 오히려 더 보기 편했을 텐데, 그죠? 그냥 전송 계층하면 되는데, 이제 TCP IP가 있으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저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틀린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뭐, 네트워크 계층. ARP는 네트워크랑 데이터 링크 계층 사이에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이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또 어떤 계층이야 보통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IP의 친구들이잖아요. ICMP, ARP, IGMP, RARP니까 일단은.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는 시험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히 4번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사실 이게 변별력 없잖아요. 응집도 결합도 이거 최대치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거 뭐 한 달만 공부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그죠? 오히려 이제 낸다면 응집도의 이제 그 종류들, 뭐 기능적 응집도부터 우연적 응집도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결합도도 이제 내용 결합도부터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이제 뭐 응집도 최대, 결합도 최소 이거 낸 거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만 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24번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5번도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쉽지는 않죠. 또 말이 굉장히 길게 써 있어서 단편화잖아요. 단편화. 일반의 단편화는 프로세스 간의 문맥 교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메모리 최적화 전략이다. 근데 이게 위도적으로 누가 단편화를 해요? 위도적으로 안 하죠. 내부 단편화다 그러면 이게 남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 30KB 여기다 20KB짜리를 넣었더니 10이라는 공간이 내부 단편화가 되더라. 이게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발생하는 바람에 메모리 낭비가 되는 이런 공간이죠. 이게 낭비되는 그 위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잘못됐고. 이번에 내부 단편화는 주기억 장치 전체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걸 써놨어요. 외부 단편화 해결하지 않아서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외부 단편화는 이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보통 고정에서 많이 발생되죠. 고정 길이에서.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넣었더니 고정 길이니까 고정 길이 30씩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공간이에요. 남는 공간. 그래서 요 낭비되는 공간을 말하는 거일 때 2번도 잘못된 거고 3번은 맞죠. 단편화는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지 않는 비용속적인 작은 조각들이 생기는 현상이다. 쓰지 못하는 작은 조각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조각 모음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쓰면은 큰 걸 또 넣을 수 있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접한 자유 공간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기법이나 메모리에 데이터를 재배치해서 연속된 공간을 확보하는 압축 기법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단편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 문제도 쉽지 않지만 같은 날 봤던 계리직 시험에서도 이 단편화에 대한 문제를 또 넣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오히려 이것보다는 보기 더 편했던 것 같고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정된 위치에만 만약에 프로세스 할당하면은 단편화, 내부 단편화 더 많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 이동을 최소화하면은 더 안 좋고 이는 동적 메모리 할당의 유연성보다 유연성이 높다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이 좋은 거죠. 이게 훨씬 더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 다 반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 밑에 보면은 요거죠. 고정된 위치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방식은 고정 분할 방식과 유사하며 이는 내부 단편화, 그러니까 고정 분할하면은 내부 단편화가 많이 발생되겠죠. 30 다 고정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거는 뭐 10K라든지 20K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20K나 10K가 또 남을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는 단편화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 같은 방식으로 단편화 문제를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고정된 위치 할당은 단일 동적 메모리 할당보다 유연성이 오히려 단일 떨어지겠죠. 높은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 조금씩 틀리게 써서 뭐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건데 25번도. 그죠? 그래서 문제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라든지 뭐 중수준의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컴퓨터 일반에서. 근데 대부분이 하나 그 상해 문제들이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고 역대급으로 사실 이제 군무원 시험 문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어렵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의 범위에서 어렵게 낸 게 아니라 뭐 아예 이제 범위를 더 늘려서 새롭게 문제를 넣어서 틀리게 하려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하여간 어려웠다. 우리가 시험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게 사실은 이제 정보보론 9급이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한번 잠깐 쉬었다가 문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